축구에 관한 많은 얘기를 볼리TV 구독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볼리TV 많은 구독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에버튼전에서 남들 다 보는데 충돌했던, 아니 뭐 정확히 말하자면 요리스가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었죠. 해프닝이 여전히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팬들 마음 상한 거야 당연한 일이고, 현지에서도 하루 종일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참 난감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손흥민 선수 생일이거든요. 1992년 7월 8일생 주장이란 사람이 동료 선수 생일 전날에 그라운드에서 이런 무례한 사건이나 벌이고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생일 얘기는 뭐 우리끼리니까 하는 얘기고요. 하지만 요리스가 공개된 곳에서 그런 행동 벌인 것에 대해서는 영국 현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 두 선수의 충돌에 관한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진 이유와 무리뉴 감독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성대모사가 들어가는데 좀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흥민과 요리스의 충돌, 아니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덤벼든 것에 대해서 현지에서는 다양한 시각의 분석이 오가고 있는데요. 먼저 요리스의 행동을 비판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아주 바람직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주장 출신으로 감독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죠. 뭐 감독으로 성과는 거의 없었습니다만, 첫 번째 전문가 팀 셔우드입니다. 셔우드는 요리스의 행동을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영국 TV에 출연해서 이 사건에 관해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이제 요리스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먼저 셔우드는 선수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라면 싸우더라도 라커룸 들어가서 그랬을 겁니다. 요리스처럼 세상 다 보란 듯이 저러진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그라운드 위에서 드자비 하는 게 축구에서 흔한 일이라고 남기신 댓글들 제가 꽤 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한 시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할걸요? 네, 세상에 남들 다 보는 데서 선수들 저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주장이 먼저 선빵 날리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라면 라커룸 들어가서 그랬을 거라고 말하는 이 팀 셔우드는 잉글랜드 국대 미드필더 출신인데요. 2001년부터 2년 동안 토트넘 주장도 맡았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1995년이죠. 이제 블랙번 로버스, 그때 좀 잘 나가던 팀이었는데, 이 팀에서 주장하던 시절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 도중 이제 싸움이 붙었던 팀 동료, 이 선수들도 이제 잉글랜드 국가대표인데, 그레이엄 루소하고 데이비드 바티, 얘네 둘을 중간에서 떼어놓느라고 진땀을 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은 이런 거죠. 이렇게 좀 동료들이 싸우거나 뭔가 갈등이 있을 때는 떼어놓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경기장에서 저런 요리스, 이게 저러면 안 된다는 게 한국 팬들만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셔우드 감독은 또 이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6개월 정도 토트넘 감독을 맡기도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이제 5년 정도 토트넘 수석 코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토트넘에 입단했던 요리스를 꽤 잘 아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셔우드 전 감독이 이제 이렇게 덧붙인 얘기가 더 이제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엔 요리스가 감독보라고 쇼한 것 같은데요. 저건 제가 아는 요리스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말도 거의 안 하는 선수란 말이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셔우드도 팀 내 상황을 완전히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토트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리고 토트넘 주장과 감독까지 했던 사람이고, 요리스와 심지어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 있는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셔우드의 얘기 좀 더 남아 있습니다.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요리스는 주장완장을 차고 또 나온 선수입니다.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그렇고요. 무려 월드컵 우승 주장 아닙니까? 평소에 아주 침착한 선수란 말이에요. 이렇게 남들 다 보는데 싸움 거는 건 절대 요리스 성격이 아닙니다. 무게감 있는 인사가 굉장히 확신에 찬 발언을 연이어 쏟아붓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셔우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적으로 다툼을 벌이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셔우드가 얘기한 부분은 이제 정확히 이렇습니다.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울 수 있죠. 하지만 남들 보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쇼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계획된 행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셔우드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요리스가 손흥민을 그런 식으로 대한 거는 목적성을 갖고 한 쇼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데요. 경기 전부터 하프타임 되면 손흥민 갈궈야지 이랬다는 게 아니라, 이 경기에서 누구를 상대로든 뭔가 좀 성질을 좀 부려야겠다, 이런 마음 정도는 미리 먹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셔우드의 추측이 힘을 얻는 이유는 경기 후 무리뉴 감독의 인터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무리뉴 감독이 경기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뷰티풀. 그리고 그 전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마 내 탓인 것 같아. 선수들 모아놓고 몇 마디 했거든.
자, 그러면서 대단히 흡족한 표정을 싹 지었단 말이에요. 예. 이 인터뷰 외에도 무리뉴 감독은 셰필드전 완패 이후에 확실한 목적성을 갖고 발언을 계속 해왔습니다. 선수들 멘탈에 문제가 있다는 뉘앙스였죠.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무리뉴의 이런 생각이 주장, 캡틴을 거쳐서 선수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달이 된 셈인데 이번에 하필이면 그 매개체로 아니 욕바지로 손흥민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걸 요리스가 노린 건지 아니면 무리뉴 감독이 언지를 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이 쓰입니다. 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샤우드 전 감독은 무리뉴에게 원래부터 좀 비판적인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번처럼 선수들의 멘탈을 자극하는 무리뉴 방식의 동기부여 방법론은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죠. 샤우드가 요리스는 원래 그런 애 아니야 뭐 이런 멘트를 하고 요리스가 이슈를 미리 작정했다고 말하는 것도 무리뉴가 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손흥민도 이제 희생자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기 때문에 뭐 저만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시 요리스에게로 들어가겠습니다. 셰필드전에서 실점할 때 손흥민 선수가 적극적으로 압박에 가담하지 않고 공 가진 선수를 방치했다. 그래서 토트넘이 대량 실점의 빌미를 주고 말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요리스가 그것까지 다 묶어가지고 이번에 한꺼번에 화를 낸 거라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공감하거나 이해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뭐 그랬을 수도 있죠. 뭐 세상 사람 화나는 이유는 뭐 다 제각각 아닙니까? 요리스가 이제 분노 조절 장치가 갑자기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 하지만 문제는 이 샤우드 전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왜 그거를 쇼의 형태로 하느냐는 거죠. 화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라커룸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거를 이렇게 다 보는 데서 그리고 지가 무슨 선생이나 이제 교관도 아닌데 어린 후배 혼내는 것처럼 또 열받네. 참고로 이 샤우드는 2년 전 포체티노 감독이 손흥민을 붙박이 주전으로 쓰지 않던 시절부터 공개적으로 손흥민을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당시에 그는 이제 토트넘이 손흥민을 매 경기 선발로 내보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추억 보정 때문에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늘 붙박이 주전으로 쓴 것처럼 기억하곤 합니다만, 정확히는 2018-19 시즌,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아시안컵 이후부터 확실한 주전으로 썼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선발 제외하거나 풀타임 안 뛰기는 경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교체티노라고 불렀잖아요. 예. 자, 다시 문제 사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리스가 손흥민 수비 가담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다는 건 본인이 직접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이름을 특정하진 않았지만 손흥민한테 달려든 이유를 얘기하면서 수비를 제대로 안 하는 게 거슬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어노잉. 그리고 이 얘기와 관련해서 어제 이제 게리 네빌 관련 뉴스가 좀 나왔던데 그것 때문에 게리 네빌이 한국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네빌이 뭐라고 했나. 스카이 스포츠 중계에서 했던 얘기 같은데 일단 둘 다에게 비판적인 멘트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런 열정을 경기 때 보여줘야지. 그리고 요리스 생각이 맞다. 손흥민은 자기가 쫓아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제스처를 취했거든. 좀 더 열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네, 이 정도입니다. 네. 손흥민 비난했다. 비판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인종차별을 했느니, 네빌이, 이거는 좀 저는 과장된 반응이 아닌가. 참고로 네빌은 굳이 분류하자면 친손파, 정도 됩니다. 예. 친한파까지는 아니고. 몇 달 전에 이제 손흥민이 어느 팀에 가도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자, 근데 찾아보니까 손흥민 수비 안 했다고 더 직격단을 날린 전문가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스카이 스포츠 분석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한 패널이 3명인데 그 중에 2명, 그러니까 제이미 레드넵하고 팀 케일이 비판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리버풀 레전드인 레드넵은 이제 손흥민이 수비하는 걸 완전히 포기했더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셰필드전에 압박 안에서 실점한 것부터 요리스의 분노가 이어진 것 같다. 뭐 이런 내피셜을. 예, 이제 에버턴 레전드인 팀 케일도 이때 분석실에 같이 앉아서 이제 역시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습니다. 요리스가 주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3명이라 했죠,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이 2명 말고 나머지 1명이 글렌 호들, 전 잉글랜드 대표팀 또 이제 토트넘 감독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설기현 지금 경남 감독이 울버햄튼 선수일 때 감독이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분은 이제 손흥민을 변호를 했어요. 요리스가 한 행동은 지나칩니다. 다 보지 않았습니까? 손흥민은 하프라인 너머에 있었잖아요. 요리스 위치에서 잘 보이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땐 손흥민이 쫓아가기엔 이미 공이 너무 멀리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리스가 착각한 거 아닐까요? 자, 아무튼 문제는 결국 토트넘의 지금 상태입니다. 앞서 언급한 전문가들이 죄다 요리스 손흥민 충돌권으로 많은 얘기를 한 거는 이날 경기가 할 얘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서 소개했던 제이미 레드넵이 손흥민 비판 얘기 꺼내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경기가 얼마나 지루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지. 예, 맞는 얘기죠.
그래서 현지에서 특히 토트넘 쪽에서는 이 해프닝을 어떻게든 좀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모습들이 보입니다. 전 토트넘 감독이자 제이미 레드냅의 아버지인 해리 레드냅 감독이 BBC 라디오 전화 연결해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토트넘 선수들에게서 열정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함께 뛰었던 루카스 모우라도 스카이 스포츠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아마 다른 팀도 다 이럴걸요. 제가 볼 때 둘이 충돌한 건 우리가 얼마나 이기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하하하. 이번에 벌어진 해프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정신 자세를 다음 경기까지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트넘 공식 SNS 계정도 이 사태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조용히 노력 중입니다. 두 선수가 경기 후 포옹하는 사진, 여기에다가 무리뉴 감독이 남긴 명언이죠. 뷰티풀, 이걸 써서 올렸더라고요. 뭐라 웃는 거 보십시오. 야, 이 토트넘 계정 관리자 이런 거 말고 오늘 손흥민 생일이거든. 생일 축하짜리는 올려라. 자, 뭐 토트넘은 토트넘이고 손흥민을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리뉴 체제에서 케인과 손흥민의 역할이 수비적으로 변화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감독이 이런 축구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좀 다들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요리스 이놈의 자식이 선수도 수비 안 한다고 짜증난 거를 왜 손흥민한테 푸냐고요. 손흥민이 수비수도 아니고 윙백도 아닌데. 진짜 이것들이 아주 이제 손흥민이 진짜 윙백인 줄 알아요. 근데 지금 팀이 이 모양으로 좀 밖에 안 들어가니까 손흥민 특유의 공격력이 안 그래도 지금 불이 잘 안 붙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좀 속상합니다. 손흥민 공격력이 어떻게 줄어들었고 또 무리뉴 축구가 왜 이렇고 또 왜 구닥다리라는 평가를 현재에서 받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한번 이제 김정용 기자하고 함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손흥민 선수 생일 축하하고요. 네, 여러분도 기운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리TV였고요. 여러분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